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거래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수, 매도 모두 오늘만큼 좋을 시작은 없다고 생각되면 3일을 기다려라.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천정 가격과 바닥 가격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에도 시대의 천재 투자가 혼마 문해희사가 남긴 쌀 투자 비법서 문해희사 비록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참 260년, 70년 전에 써인 책이지만 정말로 많은 그런 진리를 탐독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쌀거래를 통해서 도를 닦으신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좀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한 구독자님께서 이제 삼원 금촌 비력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정재호 부자 아빠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편절을 하시고 한 책인데 지금은 다 절판되어 가지고 중고 가격이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하다가 또 이 책과 양대 산맥으로 이제 일본에서 투자 이 기초서로서 혼마 비전이라고 또 해서 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쌀상인 혼마 그 옹이랑 그리고 그 우시다 옹 이 두 분이 그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쌀 거래를 하면서 쌀 선물 거래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 혼마옹의 책은 좀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제가 구해가지고 바로 읽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책이다. 진짜 저는 오래된 책을 좋아하는 게 오래된 책을 또 쉽게 잘 풀어서 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진짜 무한한 감사함이 있거든요. 저는 오래된 책들이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 말 자체가 좀 번역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쉽게 쉽게 그 거래의 신 혼마 문해희사 평전이라고 니시노 다케이코 그리고 전양주 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통찰을 받는다. 이 혼마상이 또 했던 유명한 말이 이제 이분께서 젊은 시절에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했던 말이 자네는 왜 저 깃발이 흔들리는지 말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혼마가 했던 말이 저 깃발은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했던 말이 어, 네 마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진짜로는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없는 돈 공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이런 투자의 그런 대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철학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저는 뭐 코스트알리 옹도 그렇고 지금 그 혼마 문해희사 평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저한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보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런 게 참 진짜 저도 좀 그렇네요. 그래도 이거 관심 있으시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은 구독자가 작아가지고 뭐 저 나름대로 그냥 뭐 의견을 펼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하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하수입니다, 하수. 투자에 대해서 진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 자기가 돈 번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 혼마 문해희사 옹이라든지 오시다 옹처럼 또는 코스톨러니 옹 이런 분들의 60년 넘은 그런 투자 짬밥을 갖다 쓰는 거야 그냥 빌려서. 그리고 그거를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혼마 문해희사 옹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거래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천장 가격과 바닥 가격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문해이사는 또한 시세에 대한 예상이 적중해서 이익이 나더라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남기고 그 후에는 40에서 50일간 거래를 쉬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온천이라도 가서 한가로이 휴양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다. 시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시 바닥 시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다. 이 책 진짜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10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어저께 진짜 정신없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고. 그러는 길에서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취재하게 된 계기도 어,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고. 그 말이 이제 진실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만 진실을 말해야 되지 진실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진실을 말하면 화를 일으킨다는 말 그 속뜻이 있거든요. 그 말이. 그래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는 이유가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truth를 저 스스로 이게 개인적으로 탐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나누는 거죠. 저 스스로도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봐도 행보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42,000불을 뚫을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춰야 되고 천장과 바닥이 아닌 천장권과 바닥권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드릴게요. 고수는 최저점에 서서 최고점에 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최저가에 가까운 바닥권에서 사서 최고가에 가까운 천장권에 파는 비교적 쉬운 방법을 확실히 이익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최저가로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 근접한 바닥권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수는 무리하지 않고 최저점에 가까운 바닥권에서 매입하고 최고점에 가까운 천장권에서 팔아 확실하게 이익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손자병법의 그 형세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형이라는 게 모형이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말이야. 내 말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 지금 과연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그런 환경인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제가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책 혼다 비전을 혼다 평전이라고 가지고 혼마 평전 행보장에서 기다리라는 이것도 읽어드리면서 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행보장의 미미한 등락에 따라 매매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냇물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보장에서 연전연승하더라도 얻는 것은 잔챙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행보장일 때는 적자를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이익을 남기더라도 큰 손실을 낸다면 한 번에 이익을 몽땅 날리고 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어를 낚기 위해서는 큰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어를 낚을 기회는 아주 가끔씩만 찾아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찾아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과감하게 매매해야 합니다. 오태민 작가님 그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같이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했던 얘기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피라미를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대어를 잡더라. 가만히 계셨던 아버지는 대어를 잡았더라. 그 얘기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행보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또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면 물론 이제 존버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존버를 할 수 있다고 뭐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아무리 어떤 종목을 믿더라도 그 종목이 갑자기 반토막 나면 아무리 그 법정 화폐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 소위 말하면 쓰레기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재화와 아직까지는 교환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보인단 말이야. 결국은 이 혼마옹이라든지 또는 우시다옹께서 말씀하시는 게 코스털라리옹도 그렇고 워렌 버핏옹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차트 보지 말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쉬. 그러니까 이게 나심 탈렙이 했던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본다는 거예요. 큰 거를. 그러니까 이 행보장에서 매매를 해서 잘 버는 사람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이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또 영상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작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세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영상 또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